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도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2차 방정식 풀이하는 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그죠? 어떤 거 배웠지? 근해 공식. 일단 제일 먼저 근해 공식보다 인수분해가 먼저 되면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뭘 써준다? 근해 공식을 써주면 된다. 그죠? 네. 근해 공식은 뭐 맞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 거야 우리가. 네, 복습을 하면서 거기에 숨겨진 의미도 몇 가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방법을 왔어요. 네. 자, 먼저 x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5는 0이다.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었다고 해보자. 자,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될까 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5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4 되는 숫자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주면 돼요. 자, 마이너스 5랑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되니까 이 인수분해주면 x 마이너스 5랑 x 더하기 1을 곱한 게 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0이거나 또는 요 녀석이 0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얘는 x-5가 0이거나 또는 x 더하기 1이 0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럼 x 빼기 5가 0이 된다는 얘기는 x 값이 얼마? 5일 수도 있고 또는 x 값이 얼마? x 더하기 1이 0이면 x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요 뒤에 숫자를 선생님이 약간 바꿔가지고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게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그러면은 x제곱 빼기 4x 숫자 뭘로 해볼까? 빼기 2로 해볼까요? 빼기 2는 0 요런 녀석이 나왔다고 쳐보자. 근해 공식.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근해 공식도 모른다고 쳐봅시다. 근해 공식을 모른다고 쳐보자. 그럼 요거 근 어떻게 찾으면 되죠? 저거 이 마이너스 1을 이항해가지고 예. 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그쵸. 마이너스 1을 일단 이쪽으로 이항을 더하기가 아니고 는 얘를 2를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준 다음에 이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똑같이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인 4를 더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2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이 녀석은 2 더하기 4니까 6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제곱해서 6이 되는 숫자는 뭐가 있는 거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6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었죠. 그래서 요 2를 이항시켜주면 따라서 x값이 어떻게 나온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그러니까 2 더하기 루트 6이거나 또는 2 빼기 루트 6이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 알아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x제곱 빼기 4x 빼기 2라는 식을 내가 인수분해를 1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얘가 숫자를 무리수도 쓸 수 있다라고 쳐주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x 빼기 2 빼기 루트 6이랑 x 빼기 2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근이 2 더하기 루트 6이랑 2 빼기 루트 6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식이 이 녀석이 0이 되는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이 녀석은 0 했을 때 이 x 값이 2 더하기 루트 6이 나오고 이 녀석은 0 했을 때 x 값이 2 빼기 루트 6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x값 2차 방정식의 근을 이렇게 무리수라도 알고 있으면은 얘를 다시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에다가 써먹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요걸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종합을 해주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두면은 그러면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하니까 a의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알파랑 베타라는 기호 본 적 있나요? 처음 보나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자, 요거 알파벳 공부 좀 하자. 알파벳 공부, 즐거운 알파벳 시간.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그냥 알파벳, 영어에서 쓰는 그냥 알파벳만 가지고는 이 문자들을 표현하는데 약간 숫자가 좀 종류가 모자라. 그래서 그리스 문자를, 그리스 알파벳을 좀 떼다가 좀 더 써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 알파벳을 좀 자주 나오는 건 우리가 이제 좀 외워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대문자, 소문자, 발음,
예, 중요한 거 8개 정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게 8개 정도 돼요. 예, 만약에 과학 시간까지 합하면 좀 더 있는데 우리는 수학 시간에만 나오는 거만 할 거야. 자, 먼저 우리 영어의 A, B, C, D에 해당되는 그리스 알파벳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개가 있거든. 예. 알파, 베타 여기까지 똑같아요. 감마부터 좀 다릅니다. 감마. 예, 그 다음에 델타. 얘는 소문자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쌤 예, 저거 알파 있잖아요. 예. 소문자를 있잖아요. 그냥 소문자 A로 쓰면 틀리는 거예요. 틀려요. 예, A랑 알파랑 약간 다르게 생겼어. A는 이렇게 써주고요. 알파는 이렇게 써줍니다. 모양이 구분이 좀 되지, 그지? 예. 마찬가지로 얘도 R이랑 좀 헷갈리는데 영어 R은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가 똑바로 내려와. R 쓸 때 이렇게 내려오고 감마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게 확 이쪽으로 돌아가요. 모양이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거야. 그래서 요거 보고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얘 쓰는 거 조금 힘든데 예, 이렇게 갈고리 모양 하나 만들고 밑에 동그라미 하나 그린다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얘가 이제 발음이 얘는 알파고 할 때가 알파예요. 알파고가 왜 알파고야? 최초의 인공지능 이게 그리스 알파벳 첫 문자잖아요, 그죠? 예. 보통 우리가 최초라는 걸 쓸 때 이제 그걸 은유하기 위해서 최초의 알파벳 해가지고 알파를 많이 써준다. 여러분들 게임할 때도 새로 나오는 게임 나오면 이제 뭐예요? 알파 테스트 있고 베타 테스트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들어봤나? 예, 그런 거 할 때도 제일 처음 하는 거 알파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유저들 대상으로 한번 시범 삼아 돌려보는 거 베타 테스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제 베타. 자, 그 다음에 얘는 감마라고 있습니다. 감마 여러분들 뭐 감마선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방사선에 뭐 감마선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네, 그런 거 할 때 감마선. 얘는 이제 델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는 거 이거 파이 요것도 이제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원주율 할 때 쓰는 거지, 그지? 얘도 소문자 파이는 이렇게 작게 쓰고 대문자 파이는 이렇게 크게 써주면 돼요. 모양 비슷하니까 그만 외울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발음 헷갈리는 게 있는데 요것도 파이예요. 요것도 파이. 근데 발음이 약간 달라. 요거는 발음 기호가 P야. 영어 P 발음할 때 나는 그 파이고 얘는 F 발음할 때 나는 그 파입니다. 예, 달라요.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을 떼게 될 시그마. 요게 영어로 따지면 S에 해당되는 녀석이거든?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자, 대문자는 요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써주고요. 소문자는 6을 옆으로 옮겨놓은 건데 요렇게 써줘. 이렇게. 여기 시그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자를 쓰면 되겠다. 그냥 저거 말고 그냥 차라리 그 월화수목금토일 나오는 한자를 쓰는 게 한자를 쓰는 게 더 낫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알아놔야 될 게 여러분들 요거 과학 시간에 오메 법칙 할 때 배웠죠? 네. 이게 원래 옴이 아니고 오메가예요. 오메가. 오메가고요. 그리스 알파벳의 맨 마지막 문자입니다. 맨 마지막 문자고 얘는 소문자가 약간 특이한데 소문자가 그 W랑 비슷하게 생겼어. 요걸 이제 우리가 오메가라고 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써줬는데 저거 올림픽 그 경기 끝나면 그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밑에. 올림픽 경기? 네. 잘 모르겠어요. 뭐 오메가가 맨 마지막 문제가 뭔가 끝에 관련된 거 할 때 좀 많이 나오긴 해. 그래서 요 알파벳 8종류는 여러분들이 대문자, 소문자, 발음까지 다 익혀놔야 됩니다. 그 책 위에다가 좀 써놓읍시다. 써놓고 외울까요? 51쪽에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저 기호들은 저 알파벳들은 나중에 수학 시간에 되게 자주 나오는 거고 저기는 이제 과학 시간에 보는 것도 가끔 있어요. 저렇게 뭐 오메가 이런 것처럼 좀 쓰고 외워둡시다. 근데 쌤 수학팀이 이런 거 그게 나와요. 쌤 수학팀인데. 책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외워야지 뭐 어쩌겠어.
그리스 알파벳도 이제 이거 말고 계속 몇 개 더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 그 알파벳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거 말고는 더 이상 다른 그리스 알파벳은 안 나온다. 수학 시간에는 과학 시간에 나올 거예요. 과학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파장을 나타내는 람다, 뭐 또는 주파수를 나타내는 뮤, 밀도를 나타내는 로,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과학 시간 가서 배우고 수학 시간이니까 수학에서만 하도록 하죠. 다 적었나요? 모양이 좀 기괴하게 생겼죠, 그죠? 좀 낯선데. 특히 이제 소문자 쪽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특히나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파이, 시그마는 이 대문자, 소문자 다 나오고 주로 소문자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대문자는 한 요 정도, 그리고 3개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소문자는 이제 다 나오고 대문자는 요 정도.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의 공식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풀던 해가지고 근을 찾아내면은 그걸 가지고 거꾸로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고요. 선생님 토요일 날 아침 11시 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제 왜 배우느냐? 실제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푸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맨날 이렇게 푸는 게 너무 귀찮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문자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가지고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게 실은 뭐냐면은 근의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을 그대로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근의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근의 공식 유도해봤니다? 네. 유도해봤어요? 그럼 시켜보면 다 할 줄 알겠네? 네. 정말 할 줄 알아? 자, 한번 그럼 같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근의 공식 만들기. 자, 먼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자, 근의 공식 만들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제? 제일 처음에 양변을 일단 a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눠주면은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숫자로 했던 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 상수 부분을 일단 어떻게 해줘요? 이항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x 앞에 개수의 반의 제곱을 양변에 똑같이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자, 이 녀석을 2로 나눠준 거 그럼 2a분의 b가 되겠죠? 이 녀석의 제곱을 양변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해준 다음에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죠? 어떤 완전 제곱식이 돼? x 더하기 2a분의 b 전체 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 통분을 좀 해보자.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자, 요거는 풀어주면 분모 제곱해주면 4a 제곱 되고 분자 제곱해주면 b 제곱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분모를 똑같이 4a 제곱 잠깐만 맞나? 4a 제곱으로 통분해주면은 여기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뭘 곱해주면 되겠어요? 4a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ac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이제 통분 계산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제곱해서 얘가 나왔으니까 x 더하기 2a분의 b는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자, 이거 순서 바꿔서 b제곱 빼기 4ac로 써줍시다.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분모에 있는 4a 제곱은 루트 바깥으로 2a로 튀어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2a로 이제 루트 바깥으로 내보내면은 요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제 x값을 구하고 싶으면 얘를 이항시켜 주면 되니까 따라서 x는 어떻게 된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의 공식에서 왜 짝수 공식 배웠니 혹시? 짝수 공식. 짝수 공식이 뭐냐면은
자, 이 2차 방정식에서 하나 써볼까? 자, 저 2차 방정식에서 ax 제곱 더하기 2b 다시 x 더하기 c는 0 이렇게 x 앞의 개수가 짝수로 나왔을 때의 근의 공식이에요. 예, 짝수로 나왔을 때 근의 공식은 어떻게 주면 되냐면 여기에서 b가 여기에서 뭘로 바뀌었어? 2b 다시로 바뀌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여기 b 자리에다가 2b 다시를 넣어서 써주면 되거든. 자, 그럼 b 자리에다 2b 다시를 넣어서 얘를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 다시 전체 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2 제곱해주면 4니까 4 곱하기 b 다시의 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 4가 공통인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공통인수 묶어서 루트 밖으로 빠져나가면 얼마가 되지?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2b 다시 뿔마 2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분모 분자에 똑같이 다 2가 있으니까 2로 약분시켜버리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식은 굉장히 잘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워놔야 된다. 자 따라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근의 공식은 짝수 공식 이렇게 써준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 공식을 써가지고 아까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어떤 문제 풀었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얼마 풀었지? 얼마 했었을까? 2 했었나? 네, 2는 0. 요걸 한번 풀어보자. 자, 요걸 한번 풀어보면은, 자, 여기 이제 x 앞의 개수가 뭐예요? 짝수가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짝수가 나왔어요. 그럼 개수 비교를 해주면, 자, a에 해당되는 게 얼마야? 1이고, b 다시에 해당되는 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뭐야? 요 마이너스 4가 2 곱하기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2로 나눈 거, 마이너스 2가 b 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c에 해당되는 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로 공식에다 대입시켜서 x 값을 찾아보면은, 자 a가 1이니까 1분의 a니까 이제 분수가 안 나와. 그래서 편하죠. 그죠? 분수가 안 나옵니다.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해주면 2, 그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2 제곱해주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빼기 a시니까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주면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선생님 어떻게 나와요? 2 뿔마 루트 6. 아까 전이랑 계산이 똑같게 나오겠지. 그지? 근데 얘를 이제 짝수 공식을 써서 풀었을 때랑 이 공식을 써서 풀었을 때랑 이 공식을 써서 풀었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얘는 일단 분수 나오고 나중에 약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좀 번거로워 하시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짝수 공식 여러분들 좀 기억해두고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짝수 공식이 어딨냐면 여러분들 53페이지 위에 있어요. 자 수아야 풀지 말고. 자 53페이지 개념 2번 그 아래쪽에 보면은, 자 개수가 실수이고 x의 개수가 짝수인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의 근은 어떻게 된다?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ac이다 라고 나와있죠? 자 거기 미술 쳐놓고 그 공식 외우도록 합시다. 공식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그렇죠? 네, 요거 나중에 문제 풀 때 가급적 이제 x 앞의 개수가 짝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x 앞의 개수가 짝수가 나오면 요 짝수 공식 써먹으면 되겠구나.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고 이걸 써야 산수가 편해집니다. 이 공식 반드시 암기를 해두도록 하셔야겠죠? 유도 과정은 뭐 그냥 b 자리에 2b 다시 넣어서 풀면 된다. 뭐 이렇게 알면 되니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원조 근의 공식,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이 짝수 공식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 개념 1은 개념 1? 선생님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말고. 네. 자 그럼 요 짝수 공식 써먹을 수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자 여러분들. 거기 이제 52쪽에 150번 문제가 이제 x 앞의 개수가 짝수잖아요. 그죠? 예, 그 문제를 여기 요 짝수 공식을 써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50번. 계산은 금방 되죠? 자, 공식 형태랑 비교해보면 A에 해당되는 게 얼마? 1이 되고 B'에 해당되는 게 3이 되고 C에 해당되는 게 7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걸 공식에다 갖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X를 계산해 보시면 1분의가 되니까 이제 분수를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다시 그럼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9에다가 빼기 AC 빼기 7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X값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다 라고 이제 찾으면 되겠어요.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세 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첫 번째로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은 0 요런 거 한번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는 0 요거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0은 0 요걸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일단 딱 보면은, 자, 일단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지금. 곱해서 8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될 수는 2랑 4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2랑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얘를 인수분해 안 하고 그냥 근해 공식 한번 써볼게. 근해 공식을 써보면은 얘는 근해 공식 써보면 x 값이 어떻게 나오지? 일단 여기 x 앞에 계속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보자. 짝수 공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요? 1분의 1 안 써도 되겠네. 1분의 그러니까 분수는 안 써도 되고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b 다시 해주니까 3 뿔마 루트 3의 제곱 빼기 ac 8이니까 여기가 1이 돼서 그럼 3 더하기 1은 4가 되고 3 빼기 1은 2가 되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거 인수분해 잘못했네. 여기 빼기 빼기인데 미안. 이렇게 해서 x값 두 개 나온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얘는 근해 공식을 써보면은 x는 3 뿔마 루트 자 b-가 3이잖아요. 그 제곱해주면 9가 되고 거기다 빼기 ac 1 곱하기 9죠. 빼기 9가 돼서 여기가 이제 얼마가 돼? 0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0은 그냥 0이니까 얘는 근이 뭐가 나와? 3 하나만 나오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봅시다. 자, 이 녀석은 x는 3 뿔마 루트 요 녀석의 제곱 b-의 제곱 9에다가 ac 10을 빼주면 되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루트 아니? 음수가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예전에 중3 때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여기 이제 제곱해서 음수 나온 거 안 배웠으니까 근이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뭘 배웠어 이제? i를 배웠잖아요. 그죠? 복소수를 배웠으니까 요 루트 마이너스 1이 i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3 뿔마 i가 되는구나. 따라서 이 녀석의 두 근이 3 플러스 i랑 3 마이너스 i 이렇게 두 개의 무슨 근? 허근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근이 실수로 나오니까 실근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 여기서는 중근을 가진다.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근이 실근이 두 개냐, 서로 다른 두 지근이냐, 아니면 중근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는 뭘 가지고 판단해 주면 될까? 요 루트 안에 있는 녀석, 루트 안에 있는 요 b제곱 빼기 4ac 또는 짝수 공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ac 요런 것들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고, 그죠?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고, 요게 0이면 중근이 나오고, 이 녀석이 0보다 작으면 뭐가 나와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허수는 중3 때는 안 배웠지만 이제 배웠으니까, 네, 요게 0보다 작은 경우는 허근을 가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53페이지에 2차 방정식 근을 판별하는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요 b제곱 빼기 4ac를 뭐라고 배웠죠? b제곱 빼기 4ac를 뭐라고 배웠어요? 요거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게 이제 판별식을 나타내는 영어로 디스크리미넌트의 약자 D를 써가지고 뭐 그런 단어가 있어요. 네, 그냥 판별식을 우리가 대문자 D로 표현해 주는데 이 D가 양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D가 0이면 어떻게 돼? D가 0이면 중근을 가지게 되고요. D가 0보다 작으면은 이때는 서로 다른 두 뭘 가진다? 허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이제 중3 때 여기 근이 없다라고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허근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 추가로 요 짝수 공식에서도 요 루트 안에 있는 게 똑같은 역할을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짝수 공식에 있는 요 b-제곱 빼기 ac는 여기 b제곱 빼기 4ac를 아까 계산부 보면 4로 나눠준 거거든. 그래서 저 녀석 우리가 4분의 d라고 써주고 4분의 d는 b-제곱 빼기 ac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역시 이 녀석도 0보다 크냐 같냐 장난에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알겠죠? 판별식을 보고 우리가 이 녀석이 근을 어떻게 가지는지 알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문제 한번 봅시다. 158번 문제 한번 볼까요? 158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2차 방정식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는 0이라는 식이 있어요. 예. 근데 요 k 값에 따라서 이 녀석이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판별식을 생각을 해볼 건데 x 앞의 개수가 지금 뭐예요? 짝수잖아, 그지? 그러면은 x 앞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그냥 판별식보다는 요 4분의 d를 써주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해요. 자 그래서 4분의 d를 계산해보자. 자 그럼 얘는 b-의 제곱, b-가 2니까 2의 제곱 해주면 4가 되고 거기에다가 빼기 ac 빼기 k가 되겠죠? 요게 이제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158번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 4분의 2, 4 빼기 k가 0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k 값이 뭐보다 작으면 되겠어요? 4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k 값이 4보다 작으면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되는 거야. 만약에 k 값이 0이면 어떻게 돼? k 값이 4면 어떻게 되겠어요? k 값이 4면은 요 판별식이 0이니까 중근을 가지게 되겠죠? 4 넣어보면 중근한 거 확인되지? 그 다음에 k 값이 4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는 얘가 무슨 근을 가지게 돼요? 허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판별식의 부호를 보고 얘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냐, 중근 가지냐, 허근 가지냐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문제 보자. 이 문제를 만약에 그러면은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그럼 근이 지금 3 플러스 i랑 3 마이너스 i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 인수분해해주면 어떻게 될까? x 빼기 3 마이너스 i랑 그 다음에 x 빼기 3 더하기 i는 0 이렇게 써주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얘는 0 했을 때 3 더하기 i가 근이 나오고 얘는 0 했을 때 x가 3 빼기 i가 근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여기 개수에다가 복소수까지 쓸 수 있으면은 인수분해를 내가 또 끝까지 해낼 수가 있겠지, 그지? 이해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복소수 범위까지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판별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4쪽 넘어가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기를 한번 좀 해보자. 이 녀석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 페이지는 별표 5개. 자, 그 제목을 잘 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자, 이 녀석에 두 근이 있어. 두 근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 자,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근은 여기 알파 베타가 근이 되고 계수는 뭐야? 계수는 요 문자 앞에 붙은 a, b, c 이런 게 계수가 되겠죠, 그죠? 요 알파 베타랑 a, b, c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이제 찾아볼 건데, 자, 공식은 일단 되게 쉽습니다. 자, 두 근을 더한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 두 근을 곱한 거는 a분의 c가 된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자, 이거는 필수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공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본 다음에 문제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이렇게 알파랑 베타를 두 군으로 가진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아까 전에도 배웠지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a배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야지 능형했을 때 근 얘는 0, 얘는 0 해가지고 알파 베타가 나올 거고 식을 전개했을 때 얘도 최고차항 계수가 ax제곱으로 나오고 얘도 최고차항 계수가 ax제곱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요 식과 요 식이 똑같은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양변을 a로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라는 식이 자 a로 약분해주면 요것만 갖고 요거 전개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죠? 자, 두 식이 똑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x 앞의 계수 a분의 b가 여기 x 앞의 계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거랑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분의 c 상수항이 여기 알파 베타랑 똑같게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아 그럼 두 근 더한 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구나. 두 근 곱한 거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된다? a분의 c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7x 더하기 9는 0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 녀석의 두 근을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을 더한 값과 두 근을 곱한 값을 구해봐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얘 근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을 구할 필요가 없고 바로 이 공식에 따라서 어떻게 주는데 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7. 아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구나? 7이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분의 9가 돼서 어떻게 되구나? 두 근을 곱한 거는 9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굳이 근을 안 구해도 인수분해가 안 돼도 더한 값이랑 곱한 값은 식을 보고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시험이 진짜 잘 나오거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딱 봤을 때 2차 방정식에 두근이 하고 나오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돼야 돼요. 아, 이 공식 쓰는 거구나. 알겠어요? 네. 2차 방정식에 두근이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 돼야 돼. 공식 쓰면 금방 나오는 문제야, 이런 것들은. 자, 그럼 요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거기 54쪽에 164번부터 175번까지 중에 네 문제만 해볼까요? 네 문제만 한번 해보자. 자, 166, 169, 172, 175 이렇게 네 문제 한번 지금 풀어봅시다. 이 공식 그대로 적용시켜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금방 나오죠, 그죠? 자, 166번 두근의 합은 얼마?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 두근의 곱은 플러스 6, 그죠? 그 다음에 169번 두근의 합은 10, 곱한 거는 0이죠. 상수항이 없어요, 그죠? 없으면 0이 생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2번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2, 두근의 곱은 3분의 1, 그 다음에 175번 두근의 합은 4분의 3, 곱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공식 써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55페이지 넘어가서 얘를 이제 응용하는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문장 같이 보도록 하자. 자, 176번부터 181번 문제까지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면은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5x 빼기 2는 0의 두근을 하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걸 보는 순간 우리가 이제 두근두근 내야 돼. 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바로 써줄 수가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5. 두근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공식에 따라주면 이렇게 될 텐데 이때 거기 176번부터 181번까지 문제들 한번 쫙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곱셈 공식 얼마큼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176번부터 181번까지. 뭐야 저거? 예? 저거 뭐예요? 선생님이 중간 공식들을 한번 다 풀이 과정 써놓은 건데 일단 칠판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같이 한번 맞춰볼 거예요. 잘 모르겠어. 자, 모르는 걸 다 별표 치고 넘어가고요. 풀 수 있는 것만 한번 쭉 풀어봅시다. 이 문제 풀면서 일단 알파 베타 쓰는 법부터 잘 익히세요. 알파 베타 쓰는 법.
풀어봤나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선생님이 여기 칠판에다 다 적어놨는데 공지 까먹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게 되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전체 제곱을 해준 다음에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해주면 되지. 그 공식 갖다 써주면 되니까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의 제곱 25에다가 여기 알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시켜주면 더하기 4가 되니까 176번 답은 29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2번 알파분의 177번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이제 분수끼리 더할 때 우리가 통분이란 걸 해줘야 되잖아, 그치? 자, 통분해주면은 분모끼리 곱해서 알파 베타 나오고 x자를 이렇게 곱해서 분자를 써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원래는 베타 더하기 알파인데 어차피 더하기는 수소 바꿔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예쁘게 썼어요. 자, 그럼 얘랑 얘 값이 여기 있으니까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가 되니까 2분의 5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8번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을 곱해봤는데 자, 얘는 분배 법칙을 써서 이렇게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될 거고 여기 빼기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1로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계산해주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니까 빼기 마이너스 5에서 여기 더하기 5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178번 답은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79번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더한 값과 곱한 값으로 처리를 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에다가 4알파 베타를 빼준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니까 25,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25 넣어주면은 4, 2, 8 플러스 8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 34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공식 되게 오랜만에 봐요. 자, 세제곱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거죠. 자, 공식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두세요, 요거.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해주면 더한 값과 곱한 값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였지. 마이너스 5 대입시키고 여기 이제 다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5 세 번 곱하면은 마이너스 125.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2고 요게 마이너스 5니까 이거 다 곱해주면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요거 30이 되겠네. 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55 요 녀석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81번 얘 통분시켜주면은 분모끼리 곱해주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나오고 x자로 곱한 다음에 정리 예쁘게 순서대로 해주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되는데 자, 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바로 위에서 우리가 구해놨죠, 그죠? 위에서 구한 거 대입시켜주면 되고요. 분모에 있는 알파 베타는 여기 있는 거 대입시켜주면 되니까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 곱한 다음에 제곱해주는 거랑 똑같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제곱해주면 4, 그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155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 한번 복습할 때 이렇게 해봤는데 자,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이제 기계적으로 좀 풀 수 있게끔 공식 빨리빨리 외워야 돼요. 아직 더 어려운 사람들은 다시 나중에 숙제할 때 앞에 책 펼쳐보면서 열심히 복습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숙제할 때는 182번부터 187번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장 넘어가서 56페이지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계속해서 이 공식을 이제 응용하는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자, 이번에 그 유형 8번을 보면은 두근의 차이가 주어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두근의 차이가 주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188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m 빼기 3은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의 두 근을 이제 모르니까 내가 일단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일단 잡아보자. 잡아보면은 일단 두근의 아까 두근의 곱은 자동적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2구나.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 자, 여기 상수항이 뭐예요? 요만큼이 상수항이죠? 요게 이제 C에 해당되는 거예요. A분의 C 해주니까 여기가 M 빼기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그 두근의 차가 그 대괄호라는 숫자랑 같다고 했는데 그럼 두근의 차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 자, 두근의 차. 큰 거에는 작은 걸 빼주면 되긴 한데 뭐가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지? 그냥 빼고 절대값을 씌워주면 무조건 차이가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따라서 두근의 차는 우리가 알파 빼기 베타에다 뭘 해준 거다? 절대값을 씌워준 거다. 알파가 더 크면 이 상태로 써주면 되고 베타가 더 크면 뺀 다음에 음수나면 절대값 붙여주면 양수값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값이 얼마다? 요 값이 지금 문제에서 4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더한 값, 곱한 값, 뺀 값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아까 전에 바로 앞에서 그 몇 번 문제야? 179번에서 했던 공식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어떻게 계산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4알파 베타를 빼준 거랑 같다. 이 공식을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알파 빼기 베타가 지금 4잖아.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가 돼? 여기가 16이 되고,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제곱해주면 4가 되고, 여기다 빼기 4배, 알파 베타 곱한 게 n 빼기 3, 이 녀석이죠? 네, 그래서 이거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어요. 양변 일단 4 이항시켜주면은 12는 마이너스 4 곱하기 n 빼기 3,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와주면은 마이너스 3은 n 빼기 3, 그럼 3 이항시켜주면은 n 값은 얼마구나? 0이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n 값이 0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근각 계성을 써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책에 나온 풀이는 이런 풀이가 아니에요. 책에는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까? 책에는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근의 차가 4라고 나왔으니까 두근의 차가 지금 4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두근을 처음 쓸 때부터 한 근을 알파라고 놓고 다른 한 근을 알파 더하기 4라고 놓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책에 나온 방법은. 자, 그러면 이제 이 두근을 이렇게 잡으면 일단 차이는 4가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이렇게 놓고 그럼 이제 여기에다 근각의 관계를 써준 거예요. 두근의 알파랑 알파 더하기 4를 해준 게 얼마가 된다?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요게 마이너스 2구나. 요렇게 식을 하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에다가 알파 더하기 4를 곱한 게 얼마구나? n 빼기 3이구나. 요렇게 이제 두 개의 식을 잡아주겠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으로부터 알파 값이 나오게 되겠죠. 2알파 더하기 4가 마이너스 2니까 알파 값은 얼마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그지?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그럼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3이고 이게 얼마가 돼? 1이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이 n 빼기 3이 되는구나. 따라서 n 값이 얼마구나? 0이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두근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마이너스 3이랑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온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미지수를 이렇게 알파, 베타, m 세 개를 잡고 풀 거냐, 아니면 미지수를 이렇게 처음부터 두 개로 잡고 풀 거냐, 알파랑 m만 나오잖아. 요 차이만 있는 거지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저 188번은 이렇게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예, 그 밑에 189번, 190번 문제 풀 때도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네, 필기해두도록 합시다.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 여기 두 번째 풀이 방법.
좀 빠르구나. 제일 먼저 쓰고 쉬는 것 같은데. 이제 남은 유형 두 개도 이제 요런 방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푸는 문제들이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적었나요? 저의 글씨가 조금 느린 것 같은데? 얼른 적고. 잘 적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유형 9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19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x에 대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b가 나왔어. b라는 건 비율이죠, 그죠? 비율이 이제 그 대괄호랑 같을 때 실수 m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지 한번 보자. 자, x제곱 빼기 12x 빼기 2m은 0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대괄호는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까 1대1하고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두 근의 비예요. 두 근의 비가 지금 1대2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두 근의 비가 1대1이니까 두 근을 내가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구나. 하나는 알파로 잡고 하나는 2알파로 잡아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럼 1대2가 되지 무조건. 이해되나요? 네.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으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써주면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근의 합, 알파랑 2알파 더해준 거. 알파 더하기 2알파가 뭐가 돼? 저 공제가 있다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2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랑 2알파를 곱한 건데 그게 뭐가 되겠어?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m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거 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럼 얘는 3알파가 10이니까 알파 값이 얼마라고 나와? 4라고 나오겠죠. 자, 알파 값이 4라고 나왔고, 그럼 두 근의 곱을 계산해주면 2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m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알파 제곱이 m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겠네. 따라서 알파 값이 4였으니까 m 값은 얼마가 나요? 마이너스 16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 두 근의 비율이 나왔으니까 두 근을 그냥 알파랑 2알파로 두고 그냥 두 근의 곱 요 공식 써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94번에서 196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말만 달랐지 똑같은 문제인데, 자, 두 근의 비가 1대1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지? 한 근이 다른 근의 몇 배가 된다는 거야? 2배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그거 이제 말만 바꿨지. 194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자, 194번 곱 봅시다. x에 대한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근의 k배일 때 실수 m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10m은 0이라고 돼 있고 k가 5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한 근이 다른 근의 5배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은 두 근을 내가 뭐라고 잡아주면 되겠어? 하나를 알파라고 놓으면 다른 한 근은 5배니까 5알파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써봅시다. 자,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5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2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에다가 5알파를 곱해준 녀석이 a분의 c니까 10m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위에 걸 풀어주면은 6알파가 10이니까 알파 값이 2라고 나올 거고, 그 2를 여기다 대입시켜주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4가 10m이 되니까, 따라서 m 값도 얼마가 되겠구나?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근과 계수 관계를 열심히 써서 풀어주는 문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까?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오늘 자,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52쪽부터 56쪽까지 풀고 거기에 추가로 60쪽 또 숙제로 되겠습니다. 숙제는 52쪽에서 56쪽까지 하고 그 다음에 60쪽 60쪽 같아요? 네, 60쪽 반 페이지만 풀어오세요.
자, 시간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거는 자, 2차 방정식 오늘 배웠던 거, 요 근해 공식에서 특히 짝수 공식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된다. 예, 짝수 공식 요거 반드시 좀 외워야 되니까 문제 풀면서 지금 2차 방정식 몇 개 풀어보면서 짝수 공식 좀 손을 익히세요. 알겠죠? 이거 익혀두고 그다음에 근각에서 관계 이것도 이제 암기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암기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남은 시간은 그 앞에서부터 숙제 좀 풀면서요.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할 거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